극단적으로 안 좋은 환자분들 중에서 일종의 말루 홈런 같은 거죠. 기존의 약들은 폐암약 따로, 위암약 따로, 대장암약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약인데도 이게 폐암에서도 효과가 있고 위암에서도 효과가 있고 4달 정도 후부터는 CT나 MRI에서 암이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의 흉터만 남아있고. 작용하고 있는 면역 기능의 스위치를 하나씩 끄면서 암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도 한 케이스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경쟁하기입니까?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암 생존율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하지만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바로 또 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암은 무서운 질환이죠. 암은 극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라이나가 준비했습니다. 암은 극복된다. 신항암 치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저번에 표적 항암제예요. 바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 권위자를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김찬입니다. 저는 주로 대장암, 신장암, 방광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전홍재입니다. 저는 위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표적암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렇게 조회수도 많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면역암제 또 우리가 또 관심을 또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또 핫하고 그죠? 최근에 맞습니다. 떠오르는 비싼 약이지 않습니까? 효과도 좋지만. 근데 이제 면역암제, 이것도 원리가 또 궁금한데요.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 안 좋은 세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암세포 같은 것들이 몸 안에 생겼을 때 그것을 없애는 게 바로 이제 면역세포가 하는 역할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이런 면역세포들이 암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암세포들이 또 면역세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숨기도 하고 또 면역세포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서 면역세포로 하여금 암을 죽일 수 있게 교육시키고 또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항암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떨어진 면역 기능을 다시 올려서 그게 암을 제거하게 만들어 그게 도와주는 약이 면역항암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이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암이 진행하면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면역 기능의 스위치를 하나씩 끄면서 암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는 이 꺼졌던 스위치를 다시 켜주면서 우리 몸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추가할 게 되게 많네요. 네네. 예, 면역세포 하면 사실 되게 두리뭉실한 개념인데 사실 네. 면역세포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네. 10가지도 넘고 우리 몸에 좋은 면역세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암이 자라는 걸 도와주는 나쁜 면역세포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제라는 것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면역항암제에서 얘기하는 면역세포는 T세포라는 그런 면역세포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점을 감안하고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항암제의 어떤 면역세포를 증강을 시켜주면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기존의 항암제에 비해서 재발도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항암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면역항암제가 이제 비교적 새로 나온 신약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네네. 표적치료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면역치료제가 그 표적치료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네네.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면역항암제는 표적치료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까 전호 선생님이 암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면역과 관련된 스위치가 꺼진다고 했는데 그런 스위치를 다시 되살리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이고요. PD-1이나 CTLA-4라고 불리는 그런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세대는 뭐 항암 치료제, 화학 항암 치료제, 2세대는 표적 치료제, 표적 항암제, 3세대는 면역 항암제라고 그러는데 이 면역 항암제가 일종의 표적 항암제군요. 저희가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네.論理적으로 뭐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나눈 거고요. 네. 근데 면역 항암 치료도 사실 역사가 굉장히 길어서 7, 80년대 우리가 요즘 뭐 사이토카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비선택적으로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치료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부작용이 많아서 사실 주류 치료가 되지는 못했고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역 항암 치료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수용체를 표적으로 해서 공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면역 항암 치료지만 역시 또 표적 치료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괜히 그냥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누면서 표적 항암제는 올드한 치료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최근에도 계속 신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예. 표적 치료제도 네. 사실은 뭐 2000년대 이후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고요. 지금 네.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새로운 약들이 나오면은 저한테는 이메일이 계속 오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FDA에서 승인된 표적 치료제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제가 없었는데 FGFR2 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약제가 또 승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해가 저희들이 제대로 또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근데 표적 항암제에 비해서 이 면역 항암제 나온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야, 4, 5년 정도 나와서 이렇게 좀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면역 항암제가 이제 시중에 저희가 쓸 수 있게 된 건 5년 전이긴 한데요. 네네. 연구 개발은 뭐 2, 30년 이상 이미 다 된 그 결과가 이제서야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일반적인 항암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독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부작용이 물론 일부 생길 수는 있지만은 비교적 안전한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적인 예를 하나만 네네. 들면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이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죠. 카터 대통령이 무슨 네. 암을 네. 생겼는데? 흑색종이 이제 네네. 내전일까지 가서 우리가 병기로 맞으면 얘기하면 보통 사기 마지막 병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카터 대통령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네네. 항암제를 맞고 90세가 넘었는데 완치가 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고령의 환자분들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실제 월등히 적은 약이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표적 항암제, 교수님, 그 면역 항암제 총 몇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 이제 그 국내에 출시된 약은 한 5가지 정도 다섯 되는 것 가지요? 같고요. 네네. 전부 다 주사로 맞는 약입니다. 그래서 네.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 병원 오셔서 1시간 정도 주사 맞고 갈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습니다. 이게 새로운 또 면역 항암제가 나옴으로써 많은 암 환자들이 그러면 모든 암에 다 듣겠다 뭐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면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게 모든 암에 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 암이 정해져 있고 또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암들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나 신장암 같은 암들에서는 면역 항암제 치료가 상당히 좋은데요. 반면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면역 항암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런 병에서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치의랑 상담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정 교수님, 아까 그 카터 대통령께서 이제 흑색종 암에 대해서 또 치료 효과가 좋다고 또 하셨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치료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암이 10개 가능합니까? 이상의 암종이 네네. 지금 치료가 되고 있고요. 면역 네네. 항암제로.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면역 항암 치료가 이름만 들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되살려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편성이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약들은 폐암약 따로, 위암약 따로, 대장암약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오늘 소개드리고 있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약인데도 이게 폐암에서도 효과가 있고 위암에서도 효과가 있고 뭐 간암에서도 효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10개 이상의 암종에 대해서 한 가지 약제가 거의 뭐 이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암에서 모든 환자들이 효과 있냐? 다양한 암에서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 일부 환자들에서 한 10에서 한 20%, 많게는 한 30% 정도의 환자들이 이 면역 항암 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만병통치약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암에서는 어떤 환자들은 표적 치료제가 잘 되는 환자들도 있고요. 똑같은 네네. 암이라도 네네. 면역 항암제가 잘 되는 환자들도 있고 해서 아니면 두 개 다 잘 되는 환자들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예전에는 저희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환자군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범위가 확장되면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도요.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게 네네. 제일 큰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 만큼 핫 이슈인데 모든 환자가 이걸 정말 다 맞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게 바이오마커 연구고요. 이게 표적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표적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실제 그 있는 환자들만 우리가 뭐 비용도 비싸고 사실 뭐 부작용이 없다고는 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약을 선택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는 이미 돼 있지만 아직 이 표적이 완전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암종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요. 자, 다행히 제가 만약에 30% 안에 드는 환자라고 했을 때 이 치료 주기, 그다음에 치료 횟수 어떻게 보통 하게 되나요? 보통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 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주사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깐 약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횟수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아직까지 정답은 없는 상황인데요. 네네. 보통은 2년 정도까지는 최대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2년까지도 잘 들으면 이제 치료를 멈출 수 있겠다라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세대라고 했던 표적 항암제랑 좀 뭔가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표적 항암제는 앞 네네.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반응률은 굉장히 좋은데요. 실제 치료가 표적이 있어서 들어간 환자의 한 7, 80%가 반응이 있으니까. 근데 이 환자들이 한 1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꽤 많고요. 근데 이제 네. 면역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효과가 있는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 30% 안에 드는 환자의 경우에는 네. 계속 갑니다. 2년, 3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와. 사실은 사기암 환자가 아니라 뭐 초기암 환자랑 거의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2, 3년 계속 간다면은 계속 약은 복용해야 된다.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런 의미 예. 담겨 있겠네요. 네네. 네네. 자, 그렇다면 아까 2, 3년 계속 간다는 말은 그런 환자를 직접 봤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또 환자 사례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환자가 네네. 이제 다른 지방에서 간암 환자분이셨는데 간암요. 예, 네. 여명이 쉽지가 않죠. 한 2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분이 정말 운이 좋은 게 그때 당시에 그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가 처음으로 간암에서 우리나라에 쓸 수 있게 되셨거든요. 다행히 이분은 또 뭐 실비보험도 있으시고 했기 때문에 비급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약이 들어갔었고 사실 사이즈가 너무 크고 저도 이게 어떻게 잘 치료될 수 있을까 믿음이 사실은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뭐 한 10cm가 넘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치료 반응이 없으면은 2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았던 환자인데요. 치료 약제가 들어가고 나서 2달째 찍었던 CT에서 병이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예, 녹듯이 그냥 기적인데. 사라졌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간암을 전문으로 보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다들 놀라는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야.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일상 진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된 겁니다. 야, 운이 좋네요, 그죠? 환자 그렇죠. 같은 경우. 네. 김창현 교수님도 네.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추석 때 오신 여자분이 되게 이제 인상이 깊었는데요. 네네. 추석 연휴 직전에 오셨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신장암을 진단은 받으셨는데 이제 사실은 그 조직형이 아주 공격적인 그런 종류의 신장암이 나와가지고 사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 이제 우연히 오셨었는데 처음 와서 가져오신 결과지들을 보니까 폐에 한 100군데 정도 전이가 가 있고 우와. 이분도 뼈에도 전이가 너무 많이 가 있었고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런 소견이었고 더 이제 문제는 환자분을 딱 처음 만나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숨도 차서
헉헉대시고 또 열도 나시고 하는데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들 보면서 아, 이분은 이 정도 컨디션이면 얼마나 견디겠다라는 걸 저희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제가 그 작년 추석 때 보고 느낀 딱 첫 인상은 아, 이분 오래 넘길 수 있을까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하고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마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보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도 있고 또 여보이라는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신장암의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치료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는 그런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표적 치료제만 갖고는 절대 완치가 안 될 뿐더러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치료를 들어갔는데요.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추석 연휴 직전에 정말 급하게 이제 치료 들어갔는데 환자분이 3주 정도 후에 이제 두 번째 약을 맞으려고 오셨는데 환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피 검사도 아직 안 보고 이랬는데 자기 몸이 좀 편안해진 것 같다고 열도 더 이상 나지 않고 숨도 안 차고 뼈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거 뭔가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분은 아주 운이 좋게도 이제 한 6주 정도 치료하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뼈전이랑 폐전이가 거의 절반 이하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제 오셨었는데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제 지금 치료 받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을 우리가 그냥 이전에 썼던 약만 갖고 썼을 때 과연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그렇지는 절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좋은 환자분들 중에서 일종의 말루 홈런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게임을 지고 있는데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여러분들 두 환자의 기적을 여러분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이게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런 신약을 대상으로 딱 그 환자한테 맞는 약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하고 건강하게 또 살아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케이스만 더 얘기 드릴까요? 위암 환자분이 또 많으시니까 네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암은 1차 치료제로 고령의 환자분이셨는데요. 보통 네네. 저희 위암 사기가 되면 1차 치료제로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쓰고 2차 치료제로 표적 항암제 그리고 3차 치료제로 저희가 이제 면역 항암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령의 환자분 이제 70대 후반이셨고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다 하셨는데 너무 많이 이제 뭐 그 이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복수까지 참 이제 우리 위암에서 꽤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다 푸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배 전반적으로 다 퍼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말로 홈런 금방 김찬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기대를 해보고 그 환자분이 이제 복수관까지 꽂고 있는 상태에서 약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어떤 약이었나요?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였고요. 네. 실제 치료제가 들어가고 나서 뭐 한 2주 그리고 두 번째 치료 받고 한 달째 됐을 때 복수가 다 사라지면서 환자분이 이제 걸어서 퇴원을 하셨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제 최근에 검사한 영상 검사상에서는 이제 암이 거의 보이지 않고 외래에서는 지금 환자분이신지 일반인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레지던트들 교육할 때도 항상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저희 레지던트는 정말 안 좋은 상태의 환자분도 봤었고 지금 외래 오실 때 환자분도 보는데 우리가 잘 치료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야 되는지 항상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뭐 저도 한 케이스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경쟁이 잘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대장암 케이스입니다. 사실 면역 항암제가 이제 모든 암에 그래도 다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이고 있는데 안 듣는 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대장암이고요. 또 한 가지가 췌장암, 또 마지막이 전립선암이 되겠는데 대장암 환자 케이스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장암은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MSI 하이라는 특정한 유전자형을 가진 그런 대장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장암은 사기 환자에서 100명 검사하면 한 5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딱 거기에 해당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이가 한 50 정도 되신 여자분이셨는데요. 이제 간에 전이가 많이 된 상태로 이제 대장암을 진단받고 오셨는데 일반적인 항암제를 쓰는데 그리고 또 표적 치료제도 같이 쓰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런 듣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예상을 계속 깨고서는 2달 만에 계속 병이 진행돼서 약을 계속 바꾸게 되는 그런 여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나가봤더니 MSI 하이라는 그런 유전자형이 나왔는데 이게 양성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검사인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역항암제 누가 잘 듣고 누가 안 듣고를 우리가 알면 좋지 않겠는가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게 MSI 하이라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는 이게 대장암이든 위암이든 아니면 다른 암이든 이걸 갖고 있는 환자는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면역항암제가 잘 듣는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고 나서 너무 다른 약들이 너무 안 듣고 이런 특이한 타입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치료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키투르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카터 대통령이 맞으셨던 그런 면역항암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 약 맞고 2달 정도 있다 찍어보니까 암이 반으로 줄었고 4달 정도 후부터는 CT나 MRI에서 암이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의 흉터만 남아있고 그래서 최근에 잘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요새 느끼는 거는 어떤 면역항암제가 안 듣는 환자들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서 방법을 몰라서 듣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듣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고요. 네네. 아마 이런 케이스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런 케이스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가지고 많은 생명을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바로 이 표정항암제도 그렇고 면역항암제도 그렇고 내성 훨씬 면역항암제 더 줄고 부작용도 더 줄지만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 차마 못할 단점이지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큰 부작용은 경제적인 부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이전보다는 많이 이제 낮아졌지만은 여전히 한 달 치료하면은 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비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딜레마입니다. 환자들이 이걸 쓰고 싶어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치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몇 달 정도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치료 효과가 좋은데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하고 치료를 쉬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가 돈 부담 때문에 이제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투여 주기가 2주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2주에 맞아야 될 약을 4주에 한 번 맞기도 하고 8주에 한 번 맞기도 하고 이렇게 맞다 보니까 치료 효과가 떨어져서 이제 또 암이 진행하고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정 교수님, 그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네네. 신약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이거를 다 커버했을 때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꽤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암에서 되거나 뭐 그런 정도 흑색종 아니면 폐암 일부 이 정도에서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또 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이 면역항암제는 사실 그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사실 부작용이 덜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요. 네네. 몸의 면역력을 많이 올려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 가볍게는 뭐 피부 발진부터 네네. 좀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작용이 호르몬 이상이에요. 내분비계가 좀 교란이 되면서 네네. 호르몬 기능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효과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호르몬 제제를 좀 복용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올 수는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면역항암제 이제 사용 시 주의해야 될 또 그런 네, 측면이 있군요. 저희가 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전문가들한테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면역항암제가 나옴으로써 개인 맞춤형 치료라는 용어도 또 새롭게 또 등장해가지고 많이 또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게 개인 맞춤 치료 아까 뭐 MS 하이 뭐 유전자도 네. 얘기하셨고요. 이런 일부 가능해졌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암 환자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뭐 적은 부분일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게 가능해지는 환자 그런 표적들이 있고 네네. 그 표적에 맞게 맞춤 치료하는 포션이 늘어나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표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들도 저희가 모르는 표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내다본다면은 결국 모든 환자들의 치료가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암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맞춤형 치료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교수님이 이제 여보이, 네. 뭐 옵티보, 뭐 키센트리,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제약사 선전한 건 아니고요, 그죠? 네. 현재 나온 게 5가지인데 3가지만 주로 얘기하셨는데 다른 나머지 얘기를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더발루마비 뭐지? 우리 이름이? 아니가 아니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티센트릭이라는 약이 저희가 폐암에서도 쓰고 있고 방광암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또 약물이 있고요. 또 네네. 임핀지라는 그런 약물이 폐암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은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 제약사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항암 치료가 종료가 되는 환자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한데요.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육종암 환자였는데 네네. 그 2년을 정말 다 채우셨어요. 2년을 네네. 다 채우셨고 완치가 되셔가지고 네. 이제 2년 후에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약을 이제 멈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약 끊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아주 잘 해피하게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2년 정도까지는 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환자분들은 저는 임상 연구에서 처음에 이제 위암에서 아까 또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를 했었는데요. 제 환자분 3분이 등록이 되셨는데 이 중에 2분이 완치가 되셨어요. 키트루다를 맞고. 그래서 어떤 암 환자인가요? 위암 환자였고요. 위암 환자요? 네. 네네. 한 분은 70대 후반이셨고 뭐 더 이상 항암 치료 이제는 본인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보존적 치료 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오셨는데 제가 때마침 신약 임상 연구, 면역 항암 치료 임상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부작용이 덜하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했더니 그분이 이제 뭐 반응이 아주 좋아서 완치가 됐고 부작용 없이 지금은 추적 관찰만 하고 있고요. 뭐 어디 유명한 표지 모델로 이렇게 또 등장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면역 항암제 중에서 PD-1, PD-L1에 대한 약제 단독 치료의 효과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한계가 저희가 이제 약제를 썼을 때 한 20에서 많게는 30% 환자만 단독 치료에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연구는 거기에다가 뭐 항암 바이러스라는 약제를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병합 치료를 했을 때는 그 반응률이 뭐 40~5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동물 모델에서 보였고요. 그게 미국 암학회지 표지로 이제 운 좋게. 지금 보이는 여기 그거군요. 누군가 싶었네. 본인 맞으십니까? 저희 김찬 선생님이랑 같이.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연구를 하면서 환자들한테 그죠? 크게 도움되는 그런 성과군요. 실제 임상 연구도 저희가 지금 동물 모델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임상 연구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연구는 단독 치료가 아니라 대부분의 임상 연구는 뭘 더했을 때 이 면역 항암 치료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좋은 효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 치료라는 게 이게 뭔가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것 같고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의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70%의 환자들을 어떻게 반응이 있게 바꿀 것인가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그런 연구 주제가 될 것 같고 뭐 가시적인 성과들이 벌써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면역 항암제도 이렇게 뭐 만명통치약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의학자 분들이 연구 성과를 통해서 그 반응률을 자꾸 이렇게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라이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암은 극복한다. 우리 마지막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은 극복된다. 화이팅!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만. 표적 파괴하는 표적 항암 치료비. 지금 라이나에서만 최초 집중 보장합니다. 이런 게 보험의 혁신. 라이나 생명.